반갑습니다. BS 요가입니다. 오늘은 요가 철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다시 되짚어보고 철학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앞 시간에 요가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 중에서 어원적인 정의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어원적 정의였었는데, 자, 이 어원적 정의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풀이를 한 걸 여러분들 배웠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요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경전이 있었어요. 그죠? 리그베다. 자, 리그베다라는 경전에 유즈라는 단어로 요가가 표기가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유즈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었냐면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명사적 정의, 그리고 두 번째가 동사적 정의. 자,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적은 필기한 내용은 따로 다시 읽어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자, 유즈라는 단어의 이 명사적인 정의는 조화와 그리고 균형, 또 결합과 합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조화와 균형, 결합과 합일은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엇과의 조화와 균형, 결합과 합일을 이야기하느냐? 참나와의 조화와 균형, 결합과 합일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자, 이 참나와의 결합과 합일,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공부의 내용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을 해 나가다 보면, 공부라는 것을 좀 반복적으로 깊게 해 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처음에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리고 이 뭔가 어색한 단어들, 새롭게 접하는 뭔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그저 받아 쓰거나 뭔가 그리는데 급급한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들으면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새롭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를 나라고 인식을 하고 대부분 살아가느냐? 육체를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요가 자체의 주제가 나인지라, 이 나가 비단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왜? 나라는 존재의 성립,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 숨 쉴 수 있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가를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의 도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던 그 존재들이 바로 고대에서 요가를 수행을 했던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가 수행자를 우리는 요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이 알게 된 그 내용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내가 살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자, 더 나아가서는 전체의 수많은 존재들의 도움 덕분이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들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이 존재가 살아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결국은 우리는 육체라는 이 작은 영역을 나라고 인지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구나? 세상이구나. 나는 우주이구나. 나는 전체이구나. 라는 것을 요가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알기 전의 상태와 이러한 내용을 알아버린 뒤에 마음의 상태가 180도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 이러한 것을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육체, 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마음의 스케일이 좀 작아요. 이걸 소아라고 표현을 하고 마음이 협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아버리고 난 뒤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요. 그래서 이 작은 영역만을 나라고 믿고 알아가던 이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대아로 마음의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자, 그리고 깊어지고 자, 그리고 높아진다. 마음의 크기가 우주만큼, 세상만큼 확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러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요가가 전하고 있는 진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요가 철학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전체가 하나구나. 내가 바로 우주이며 전체이고 세상이구나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우파니샤드의 버마이력라는 사상 그리고 베단타 철학 오늘 같이 요가 철학 파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베단타 경전에는 불이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종교적인 경전에서는 불교의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의 그 22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요가가 전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우파니샤드. 용어와 친해지세요. 자, 우파니샤드가 전하고 있는 이 힌두교의 3대 경전 중에 하나예요. 베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그 다음에 바가바드기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요 뜻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범이 뭐예요? 전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아는 뭡니까? 나. 그리고 일. 하나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전체가 나와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자, 베단타.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가 이 용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불이론이라고 전하고 있고 또 불교에서는 앞 시간에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면서 이 말을 탁 전하면서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정확한 뜻은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 전체가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위의 도움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또 햇빛을 쬐일 수 있고 무언가를 직접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그런 수고로움 없이 음식이라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그 곡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고 이게 나의 그 입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들도 각자가 역할을 맡고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옷을 입는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이 필요하고 또 공책이 필요하고 앉아있을 공간이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나는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는 앞에 서 있는 저라는 존재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나를 받쳐주는 살아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는 존재의 도움도 역시 뒷받침이 될 때 공부라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돈이라는 것도 있어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가에서는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명상하면서 요가 수련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지, 알아차림 하지 못할 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숨. 우리가 숨은 살아 존재하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 공기가 세상에 지구에 더 이상 없다. 그럼 어때요? 나의 생명도 여기서 끝나는 거죠. 누군가가 이 공기를 더럽히는 어떤 행위를 지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그런 걸 뭐 생화학 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숨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텐데 우리는 이 숨이라는 것을 매 순간 들여 마셨다 내뱉으면서도 뭐 하고 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가 들여 마셨다가 입 밖으로 내뱉는 공기조차도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면 마시는 숨 한 번 한 번마다 감사의 마음이 피어날 텐데 이게 당연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만큼 삶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다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이 다른 철학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까지 적어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이 두 개를 한번 보세요. 내 몸을 우리는 뭐라고 인지하고 살아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 나의 이웃은 뭐에 해당해요? 내가? 아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왜? 전체가 하나고 내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요가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바로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요가의 진리가 그것을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협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좁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했는데 그렇게 소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긴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와 남을 항상 구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비교하고 또 그 비교에서 내가 더 잘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갇혀서 주변에서 아무 일이 없는데도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요가에서 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면 대아로 마음이 크게 펼쳐지면서 그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이 좀 노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노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노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고, 또 요가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어원적 정의 중에 동사적 정의의 내용으로 또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동사적 정의로 use가 또 어떤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말뚝에 얽어매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말뚝에 얽어매다. 요가의 그 심오한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날뛰는 야생마. 자, 요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말뚝은 뭐예요? 얘는 몸이에요. 왜? 이 말뚝은, 말은 계속해서 뭐 하지만 움직이고 내달리지만 말뚝은 뭐예요? 한 자리에 탁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뚝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현재를 가리키는 기준점이에요. 자, 왜? 몸은 어디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에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변화무쌍한 마음, 날뛰는 야생마와 같은 이 마음을 몸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매개가 있더라. 이 연결의 매개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호흡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줄을 가지고 마음과 몸을 서로 가깝게 바짝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음은 어디에서 다스려야 된다? 자, 요가 공부를 하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놓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은 어디에서 다스려야 할까?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어딜까요? 기준점에서 다스려야지. 기준점이 어디예요? 그렇지, 몸이에요. 육체.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마음은 몸, 즉 현재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왜? 마음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고 마음은 그러면 무엇으로? 도구가 있겠죠, 그죠? 다스린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바로, 장소는 몸이지만 도구가 바로 뭐다? 호흡줄이에요. 자, 이 호흡줄을 가지고 호흡줄을 던져서 말에 탁 얽어매면 이 말이 날뛰다가 서서히 잦아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줄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서로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이 서로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워져서 바짝 서로 붙을 수 있도록, 가장 절친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흡줄로 몸과 그리고 마음을 계속해서 가깝게 해야 돼요. 자, 요 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공상, 망상 이런 것들을 펼치면 뭐를 잊어버려요? 숨을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를, 즉 기준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숨을 마시고 있는지 내쉬고 있는지, 내 숨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빠른지 느린지, 거친지 고요한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인지가 되지 않는다. 현재를 놓쳤다. 가상세계로 마음이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는 나의 가상세계는 주로 무슨 영화가 필름이 상영이 되느냐? 희극보다는 비극이 많다. 왜? 그게 바로 마음의 습관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기준점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호흡줄로 가깝게 해서 잘 조련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맞고 기준점은 몸이 되어야 된다. 요 내용을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될 요가경 파탄잘리라고 하는 대성현이 집대성을 한 요가경 혹은 요가 수트라 라고 하는 요 경전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요가를 마음을 몸에서 다스린다라는 요 말은 요가라는 단어가 주는 뜻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요가를 사람들은 요가는 그냥 육체, 몸을 훈련하는 거지 뭐. 그래서 몸 운동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가는 엄연히 이야기하면 정신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멘탈 헬스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건 저의 요즘에 그 최근의 생각이에요. 이 육체를 통해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깊게 밝음보다는 어둡게 참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그러한 습관에 거의 중독이 되어서 내가 매 순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몸이 붙잡고 있는 통증과 불편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육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육체와 전반적인 건강을 잘 회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뭐가 바뀐다? 여러분들 육체가 아무리 아름다운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경우, 그 몸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몸을 많이 혹사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오히려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접했던 어떤 매체에서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20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때요? 나을 수 있어 없어? 낫기가 너무 힘들죠.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몸의 질병이. 몸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다? 마음의 건강이 빠져 있으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뭐예요? 도구입니다, 도구.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 이 육체가 없지만 존재하는 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 속에서 무언가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 도구가 바로 몸이지 이 몸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주인은 마음이다. 바라보는, 인지하는 관찰자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요가의 육체와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가라는 단어가 주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산스크리트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가 공부를 하니까 요가라는 단어 정도는 산스크리트어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림을 한번, 언어예요. 그렇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요자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가예요. 자, 이 요가라는 단어를 한자말로도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옥빛 유.
요가의 어원은 원래는 유가예요. 그리고 얘는 절가 혹은 몸가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요거는 우리가 어원적인 정의, 그 다음에 방법적 정의, 그 다음에 그 목적적 정의에서 쫙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빛의 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절이라는 요 단어는 몸,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요가를 그 육체가 아주 성스러운 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절가 혹은 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옥빛의 몸이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요가를 수행해 나가면 가장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몸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통 요가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체형이 바로 잡혀 있고 좀 틀어져 있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 형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형태가 잘 잡혀 있으면 그만큼 몸의 통증도 어떨까? 덜해요.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골반 혹은 이 골반으로부터 올라가는 척추의 통증이 찾아오다가 나중에는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식으로 계속 통증이 먼저 나가는데, 형태가 올바르게 잡히게 되면 몸이 그만큼 통증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해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는 겉으로 보이는 영역인 몸뿐만이 아니라 어디의 영역도 함께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실습 시간에 꾼달니 샥티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이 샥티 에너지라고 하는 이 영역, 아우라,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채취,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어떤 빛, 이런 것들이 또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그 오전 시간에 어떤 회원분이 수업 마치고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자기를 본 사람들이 되게 가벼워 보인다. 되게 사람이 좀 뭔가 건강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람의 뭐 형태가 바뀌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밝아지고 뭔가 생기가 밝아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멋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들, 뭔가 수행을 깊게 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그 사람만의 어떤 독보적인 에너지, 포스 이런 것들을 풍기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 자, 얘는 깨달을 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몸 혹은 절, 가라는 단어예요. 자, 요가는 몸에서 깨닫는 것이다. 자, 몸에서 깨닫는 것이다. 무엇을 깨닫죠? 아, 이거구나.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 요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몸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습관지어진 패턴대로 여지없이 굴러가는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등의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해서 갈등의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어렸을 때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등장 인물이 바뀔 뿐 뭔가 계속 수치스러운 일, 뭔가 내가 경험했을 때 마음속에 트라우마라는 걸로 남을 만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습관지어진 마음의 뭐다? 패턴이에요. 자, 이 마음의 패턴을 깨닫게 되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 나의 마음이 자꾸자꾸 같은 선택지, 시험 문제에서 답안지를 계속 오답 노트를 하는데 틀린 문제를 자꾸 틀려요. 그런 경우 많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국어는 되게 잘하는데 뭐 영어는 좀 못한다. 수학은 너무 못한다. 근데 수학에서도 요 영역은 잘하고 요 영역은 자꾸 못한다.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틀리려고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 하기 위해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패턴을 안다는 것은 이 패턴에서부터 뭐 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삶이 드디어 바뀌었다. 뭐가 바뀌어서? 마음에 내가 무의식 중에 쓰던 패턴을 바꾸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의식이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알아차리는 힘이 뭐해진다? 강해지는 것. 이럴 때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지없이 또 이 답안을 선택하고 있네? 이번엔 아니야. 다른 답을 선택해 볼 거야. 그래야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뀔 가능성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요가가 주는 선물은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에서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질까? 요가의 정의 중에 우리가 목적적 정의에서 요가를 하는 목적은, 요가를 하는 목적, 이유는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 했었습니다. 요가를 하는 이유는 뭐다? 어렵게는 해탈, 쉽게는 뭐? 행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행복의 개념을 다시 살펴봤었죠. 그죠? 어떤 인스턴트적인 행복,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그러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행복을 해탈, 혹은 요가에서는 목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롭다. 그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자유의 정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유롭다라는 것은 마음의 스케일이 커졌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가 하나다. 내가 전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조화와 균형, 이 결합과 합일이라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전체이므로 전체가 없으면 뭐도 없다? 나도 없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므로 함께 뭐 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너를 죽이면서 나를 살리는 것은 이 요가에서 전하는 이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종교와 그리고 철학에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는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다는 더 나아가서 상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너를 죽이지 않고 나와 함께 상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생을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소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가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것은 뭐다? 자유로워졌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은 일체와 잘 소통하는 그런 힘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막히거나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자신의 수행을 좀 더 무르익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또 해나가야 되겠죠. 공부를 또 해나가고 또 그만큼 실제로 경험을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소통의 힘이 어디에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가에는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 요가라는 수련을 통해서 일체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힘을, 바라보는 힘을, 알아차리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 요가가 주는 선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가를 통해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 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마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집중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냥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해요?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ADHD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몇 마디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공부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얘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는 이 마음은 요가를 통해서 우리 들숨 마실 때 집중하고, 내쉴 때 집중하고, 또 마실 때 어디에 집중해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실 때 실제로 지금 현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계속해서 현재라는 자리에 마음이 안착,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잡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요가 수련, 그냥 단순하게 육체 수련을 조금 해 나갔을 뿐인데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 오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공간에 가 있던 나의 마음을 여기로 계속해서 돌려놓기 때문에 집중하는 힘이 커져서 집중하면 마음이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육체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집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은 무언가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죠, 그죠? 팔굽혀펴기를 처음에는 한 개밖에 못했지만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어때요? 팔에 힘이 키워지면서 한 개 하던 푸시업을 5개, 10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고, 스쿼트도 처음에는 하나 할 때 막 바들바들 떨던 사람이 30개, 한 번에 50개 할 때 숨이 차지 않고 자기가 하는 몸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런 힘이 키워지면 마음이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단순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의 힘이 커진다라는 것은 심력이 커진다라는 거고, 푸시업을 계속하면 팔이 튼튼해지고 스쿼트를 계속하면 다리의 힘이 튼튼해져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는 이런 집중력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뭐해질까? 건강해지겠죠. 자,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수능을 몇 수까지 이렇게 해 나가다가 정신이 막 이렇게 되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소통하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고 그냥 집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건강해져야 될까? 마음부터. 일단 밖으로 나와서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는 몸부터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울하다는 것은 우울한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 가 있는 이 마음을, 가상 세계로 가 있는 이 마음을 몸의 느낌으로 돌려놓을 때 이 우울이라는 마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자기 마음을 건져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얘를 일단 건져야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를 계속 거기다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고기 어디에서 살아요? 물속에 살잖아. 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넣어줘야죠. 그거를 하는 작업이 바로 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통찰입니다. 자, 집중을 하다 보면 얘를 또 선물로 추가로 받게 돼요. 집중을 해서 나를 살펴봤더니, 요가 수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나를 살펴봤더니 내가 숨을 계속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뭐해요? 마셨다가 뭐해요? 뱉어요. 또 뱉고 나서 또 어떻게 돼?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부동의 부장가를 막 몇십 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가사나를 유지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다시 그 동작으로부터 해체를 하는 과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쉬는 과정, 서서 하는 동작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모든 건 변화하는구나. 이 변화하는 것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나만이고 나죠.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살펴본다는 건 마음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그 패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통찰력을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을 합니다. 위에 적어 드릴게요. 자, 통찰은 이렇게 관찰 혹은 바라봄 혹은 watch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알아차림 인지, 자각,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런 단어도 써요. 마음 챙김. 아, 이렇게 지금 마음이 변화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인지하고 자각하고 관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 집중이 베이스가 돼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명상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봐도 알겠지만 집중 명상이 먼저고 그 다음이 통찰 명상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요가의 선물 중에 이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절입니다. 과유불급 들어봤죠, 그죠? 시기적절, 뭔가 잘 조절할 때 탈이 나지 않는다. 그와 함께 가게 되는 개념이 뭐냐? 조절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균형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균형이죠. 척추가 균형을 잃고 불균형 상태가 되었네. 척추 측만이 될 때 뭐가 찾아온다?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는 몸에 통증이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슬프게도 장기의 틀어짐들이 나타나요. 신경계가 같이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호르몬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테고 전반적인 몸과 마음과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한데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뭐 어렵겠죠. 관계의 불균형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하던 상태를 조절을 통해서 무엇으로? 균형으로 회복하는 것이 요가가 주는 또 중요한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를 잘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 스스로 셀프로 케어하는 것이 어느 순간 가능해져요. 물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 우리 너무 그 인스턴트 결과에 너무 중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무 막 급하게 달려가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뭐 한다? 방향성을 잃기도 하고 또 제풀에 지쳐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뭔가 결승점까지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해 나갈 때 내가 저 목표 지점까지 가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그것도 내 마음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이제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저 목적지를 향해 내가 나아가지만 행복, 자유의 정득, 뭔가 자유로움, 해탈,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는 그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첫 술에 절대로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죠? 한번 먹고 맛은 알 수 있지만 그 한 숟가락으로 배는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행복도 느껴보고 또 시련도 맛보고 또 뭔가 고민과 갈등도 해 나가지만
목적지가 있으므로 어떻게든 되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크고 작은 마음의 깨달음들과 영적인 마음의 성장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느냐? 소통이죠. 이 소통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전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5가지 귀한 선물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는 마음이 잘 길러지고 있는지, 변화하는 것들을 내가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키워지고 있는지 잘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결국은 전체가 하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이 지도자 과정도 밟아가고, 지도자 과정이 끝나도 수행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프랙티스는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자신을 믿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못내 마음 한켠이, 혹은 마음 저 밑바닥이 어때요? 그 물 위에 지어놓은 집처럼 막 늪 위에 지어놓은 집처럼 어때요? 뭔가 불안하고 막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의심의 싹들이 막 어때요? 올라오고 있죠. 요가가 저게 맞나? 저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막 이런 의심들을 누구나 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그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을 믿는 것이 어떨까?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네가 뭘 알겠니? 뭐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잠재의식 속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더 깊게는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피어올리면서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까? 요가를 믿고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 요가가 뭔가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이 요가의 철학이에요. 요가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아주 길게 살아봐야 몇 년이에요? 100세 인생이니까, 그죠? 100년인데 요가의 역사는 5,000년이 넘었대. 5,000년 동안 어떠한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증명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요가를 우리가 감히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가를 믿고 해나가기 때문에, 이 요가를 믿고 해나가다 보면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여기에로 우리가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참나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유의 정득, 그 어떤 조건으로부터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안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육체가 나가 아니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나이므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자, 그래서 니가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가의 시작은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미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시작이 됩니다. 얘는 경전과 그리고 이론 중심이다.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왔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첫 시작은 베다예요. 자, 베다는 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너무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부의 방향성을 잃게 되므로 경전의 의미로, 철학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자, 참지식이라는 뜻이고 BC 1500년에서 1200년 경에 이 베다가 시작이 되었다. 네 가지의 경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유즈라는 단어가 리그베다라는 경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리그베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아주르베다, 아타르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경전 중에 베다의 경전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리그베다가 가장 오래된 중요한 경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유즈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장황하게 살펴봤다. 조금 그림이 맞추어지죠, 그죠? 자, 이 베다에서 시작된 요가의 철학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느냐? 우파니샤드. 자, 우파니샤드는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가까이 라는 뜻이고, 자, 니가 아래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샤드가 앉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아래에 앉다. 그래서 스승 무릎 가까이에 앉다라는 뜻이에요. 요가의 철학은 인도의 문화는 그 중국처럼 막 하나하나 다 글로 쓰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문화에서 이 철학이 점점점 발전하고 꽃을 피웠다. 베다는 참 지식의 시작이고 이 우파니샤드는 그러한 요가의 철학이 실제로 왕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 무릎 가까이에 앉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우파니샤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방금 얘기했어. 한자를 막 적었어. 한자를 좀 많이 적었네 오늘. 그러고 보니 뭐였지? 그렇지, 범아 일영.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죠, 그죠? 같은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고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뭐다? 하나다. 자, 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느냐? 육파 철학이에요. 자, 육파 철학이니까 몇 개일까? 6개. 자, 육파 철학 중에 조금 어려운 영역, 샤키야 철학.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요가 철학. 여기에서 요가도 여전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단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까르마 미맘사. 다섯 번째가 자, 니야야. 여섯 번째가 기억나요? 있어. 지금 기억이 안 나. 자, 이렇게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얘예요. 상키야 철학.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나요. 상키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있었으므로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 육파 철학 중에 핵심은 상키야 철학이에요.
이 요가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베이스를 얘가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이 뭔가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가 수트라. 자, 그리고 바가바드기타. 자, 요가 수트라와 바가바드기타가 여기에서 발전되어 나올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상키아 철학이 있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보니까 경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뭐라고 한마디로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마음에 대한, 명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명상이, 마음이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마음이 메인이다가 항상 철학이라는 것은 변화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사상은 변화하고 변화한다는 건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전 이론 중심이던 이 요가의 철학이 이제 알을 깨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실천과 경험 중심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아가마. 그러면 여기 이 니가마에서 아가마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 경전 이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육체에 대한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육체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에 물꼬를 튼 것이 바로 탄트리즘이에요. 어렵죠, 단어가. 자, 탄트리즘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에너지의 승화, 확장. 그렇지만 이 말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육체라는 것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육체는 우리의 몸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의 산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에너지를 그냥 성적인 부분으로만 계속해서 활용을 하기보다는 그 몸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원 에너지를 좀 더 훌륭하게 써보자라는 개념으로 육체가 가진 이 에너지를 정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인도에서 연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꽃은 늪지대에서 자라나요. 근데 이 늪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좀 지저분하고 오염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라나서 연꽃, 뭐를 피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는 것은 시작은 이러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 탄트리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가진 근원의 에너지를 정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켜서 훌륭하게 활용한다. 그럼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속시켜주고 있는 이 삶의 에너지를 그냥 돈만 주어라고 버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속상해하고 슬퍼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더 고차원의 에너지로 뭔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방향을 전환해서 써보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탄트리즘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육체도 역시나 뭐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육체도 중요하다. 인간이 가진 이 욕망의 에너지도 중요하다. 억눌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나온 이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나오게 된 요가를 우리는 탄트라 요가라고 합니다.
이 탄트라 요가는 하타 요가의 베이스가 돼요. 자, 그래서 탄트라 요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타 요가.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 게란다 상히타, 쉬바 상히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접목되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바로 이 하타 요가죠. 그죠? 하타 요가는 무엇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어디까지 나아간다? 마음까지 나아가기로 시작하는 그 단계의 도구를 하타 요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그리고 영혼의 밝음도 함께, 그리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들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통합 요가예요. 통합이 되려면 요가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우리 오늘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죠? 공존, 상생, 소통이 되어야 뭐가 가능해진다? 통합이 된다. 각각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개념이 서로 공존하고 소통이 될 때 통합이라는 것이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타 요가는 육체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마음, 자신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하타 요가의 종류가 현대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가를 접해본 사람들은 뭐 비냐사 요가라던가 아니면 뭐 아시탄가 요가라던가 여러 가지 요가를 경험해 보기도 해요. 근데 그 요가의 모든 뿌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 하타 요가에서 요가의 갈래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모든 요가는 하타 요가예요. 그렇지만 그 하타 요가를 해석하는 누군가가 어떤 스타일을 입혀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요가의 갈래들이 파생되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가의 종류예요. 이렇게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살펴보니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중간에 육체에 대한 중요성을 또 깨닫고 육체에 대한 중요성을 발전해 나가면서도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의 종류. 자, 요가의 종류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니가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마음에 대한 요가, 라자 요가라고 해요. 자, 라자 요가와 만트라 요가는 함께 갑니다. 고대의 요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자는 왕의 요가라는 뜻입니다. 왕도의 요가. 이건 좀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라자 요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그죠? 어떤 특정한 기득권층들이 이 라자 요가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영역에 그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만트라 요가는 어떤 특정한 음을 독송하거나 특정한 기도나 주문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에서는 어떤 음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몸의 에너지를 또 그 정화해주고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만트라 요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탄트라 요가예요. 자, 탄트라 요가는 육체를 억눌러야 하는 자,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육체를 성스러운 사원으로 보았다. 몸 수련도 뭐하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몸 수련에 마음이 묶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아까 여기서 살펴봤던 그 육파 철학에서 바가바드 기타와 요가 수트라 이렇게 영역으로 발전해서 나아갔었는데 바가바드 기타예요. 자, 바가바드 기타는 인간이라는 개체수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 수가 어떻게 되어 왔어요? 점점점 숫자가 늘었죠, 그죠? 그러면서 사회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인간이 서로 함께 공존,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는 생활 요가예요. 생활 요가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곧 요가가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삶이 요가가 되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가가 뭐냐? 세 가지예요. 3종 요가라고 해요. 자, 3종 요가의 첫 번째는 갸나 요가입니다. 자, 갸나 요가는 지혜의 요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질서가 잘 유지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덜 실수하고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학습,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딛고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학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런 공부가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생활에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갸나 요가는 지혜 요가라고도 하고 경전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까르마 요가입니다. 자, 까르마는 업이 뭐예요? 뭔가를 행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남는다? 업장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를 행하고 나면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위의 요가예요. 알아요. 알았어. 갸나 요가를 통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그럼 이전에는 선업과 악업 중에 단어를 들어봐도 뜻의 의미를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죠. 그죠? 선업이라는 건 이로운 행동에 대한 흔적인 거예요. 그리고 악업은 이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흔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갸나 요가가 받침이 되어지면 선업을 해 나가는 것이 쉬울까? 악업을 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쉬워질까? 그렇지. 악업에서 선업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위의 요가, 까르마 요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 행동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이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뭔가를 행하고 나면 반드시 흔적은 남지만 그 흔적이 이왕이면 악업이기보다는 무엇이기를? 선업이어야죠. 왜? 선업이어야 누구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오늘의 주제는 소통과 상생 공존이죠. 그죠? 누구도 이로울까? 그렇지, 전체. 상대도 이롭다. 이롭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면 요가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그런 선업을 해나가는 것, 삶 속에서 해나가는 까르마 요가가 3종 요가에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가에서는 3종 요가에서는 얘를 으뜸이라고 봐요. 박티 요가입니다. 박티 요가가 되지 않으면 위에 1, 2번은 아무 지속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티는 믿음이에요.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줘도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겠죠, 그죠?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해 나가다 보면 알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불신을 키워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사람마다 다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안타깝지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요가가 이렇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증명이 끝난 이러한 진리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믿어보는 것이 삶에 절대로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박티가 되어야만 지혜가, 이 요가가 전하고 있는 삶의 지혜가 나의 피부로, 나의 마음으로 잘 흡수가 되어지고, 마치 화장품 바를 때 좋아진다 하면서 바르면 어때요? 빨리 좋아지는 것처럼 행동도 얘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 진짜구나,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구나를 박티 믿어야 그게 행동으로까지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요가가, 박티의 요가가 으뜸의 요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4번째, 하타 요가. 자, 하타 요가는 어디에서 나왔다? 탄트라 요가에서 나왔다. 뭐가 중요하다? 육체가 아주 성스러운 사원이다. 사원은 공간의 개념이죠, 그죠? 누가 수행하는 수행처예요. 마음이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수행처가 바로 육체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왔으므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놓치지 말고, 얘가 하고 있는 요가의 대표적인 요가는 꾼달리니 요가.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겁니다. 꾼달리니 요가.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파타비 조이스 아슈탕가 요가. 자, 그리고 같은 갈래로 나오게 된 아엥가 요가. 자, 그리고 한 요가. 비크람 요가. 그다음에 비니 요가. 그리고 이 아시탄가 요가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가들의 그 좋은 점을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요가의 스타일이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재밌어하는 비냐사 요가예요. 흐른다라는 뜻을 가진 이 비냐사 요가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계속 동작을 마치 춤추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몸을 정화시키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요가인데, 여기에 이제 점점점 발전하면서 뭐 나이키 요가, 아디다스 요가, 플라잉 요가, 이런 다양한 요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타 요가에서 나왔고, 아시탄가 요가, 아엥가 요가, 한 요가, 이런 거에서 이제 비냐사 요가가 이렇게 추려지면서, 비니 요가는 좀 더 개인에게 맞추어서 이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식 지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요가는 인도의 따뜻한 그런 온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러한 요가의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아엥가 요가는 마치 자로 각도기로 각도를 재는 것처럼 막 90도, 뭐 30도 이렇게 해서 골반을 틀어지지 않고 몸을 내리면서 하나하나 선율을 조율해 가면서 하는 그러한 요가. 그리고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인요가, 한 동작을 조금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뭔가 우리는 늘 마음을 막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로 써요. 그런데 요가를 할 때만큼은 좀 마음을 릴렉스 시키자라는 그 양의 에너지의 활성화를 조금 내리고, 음의 에너지, 차분한
그 이완의 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요가의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탄가 요가는 파워 요가라고 얘기를 할 만큼 몸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요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각각의 요가를 창시자가 다르다는 것은 요가에 대해서 풀어내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가 뿌리는 하타 요가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어와 첫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어와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화, 참 사랑, 참 지혜, 참 행복, 참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길 기원하며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샨티, 샨티, 샨티.